A race on your side, victory. 안녕하십니까? 빅토리입실의 빅토리쌤입니다. 오늘은 자비로운 대학교, 동국대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신설된 교과 전형과 두드림 전형 등 어떤 학생이 어떻게 합격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2등급대 혹은 3등급대 학생들도 이 영상 보시면서 내가 동국대에 유리한 점수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도전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그리고 출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학년도 작년 점수죠. 그것을 가지고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준비에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제작하였고요. 주관적인 견해가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우선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를 비교할 것이고요.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는데 왜 서류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예상 등급은 어느 정도일지, 두드림 전형은 어떻고, 또 그러면 나는 수행평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차근차근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설학과가 생겼습니다. 문화재학과, 약학과, AI 융합학부가 생겼는데요. 여기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좋아하실 약학과 혹은 AI 융합학부는 이렇게 인원을 선발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겠는데, 항상 신설학과에서는 변수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자병원을 가지고 있는 동국대학교의 경우 보건계열의 강세를 보이기도 하고요. 반도체 및 전기전자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AI 학부로 몰리는 경향도 있으니까요. 신설학과의 변수를 생각해서 상위권을 지원하신다면 대박을 노릴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2022학년도의 경우는 2021학년도보다 수시는 인원이 줄었고 정시는 인원이 늘었습니다. 이는 교육부가 정책상 정시 비율 40% 이상을 맞추라는 권고에 영향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둬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학교장 추천 전형의 교과 60%와 서류 40%로 변경되었다는 점인데요. 기존의 정성평가로 평가받던 학교장 추천 전형이 이제는 교과 60에 서류 40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번 연도는 등급 추이를 어떻게 될지 한번 바라봐야 할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두드림 전형인데요. 작년과 큰 차이는 없고 인원이 조금 줄어들었다 정도만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형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국대학교의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전형이 나왔을 때 보이는 부분보다 보이지 않는 전형의 의도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동국대학교가 서류 40%를 두었을까요? 어차피 두드림 전형이 서류 100%로 서류가 충분한 학생이 들어올 텐데 말이죠. 그리고 또 유심히 바라봐야 할 부분은 바로 석차 등급 간의 차이입니다. 동국대의 경우는 석차 등급 10과목만 보고 있고요. 4등급의 등급의 차가 0.1점, 600점 만점에 6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는 일반고에서는 1등급 학생들을, 광역자사 및 특목고에서는 4등급대 친구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이기도 하거든요. 또한 공부를 잘하는 학교에서 전교 1등은 1.0등급이 나오기 힘든 것을 감안했을 때 동국대학교의 학교장 추천 전형의 의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일반고에서는 1등급 10과목 가져와, 물론 비교과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지원할 거고요. 공부 잘하는 일반고에서는 몇 과목만이라도 높은 등급을 가지고 출중한 비교과를 가진 학생, 혹은 광역자사 및 특목고 친구들 같은 경우는 3등급 혹은 4등급이지만 비교과가 우수한 학생인데 면접은 싫고 두드림은 무섭지 라고 하는 학생들을 받으려는 의도가 다분합니다. 동국대학교 학교장 추천은 교과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수준의 전형입니다. 왜냐하면 서류를 40% 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실질 반영 비율이 여기 나와 있는 78.9%와 21.1%이라고 할지라도 이 반영 비율 20%의 당락이 크게 좌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미적용이고요. 반영 교과목을 한번 살펴본다면 아무래도 불교대학이라서 그런지 한국사는 계열에 상관없이 넣었고요.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한국사, 자연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과학, 한국사이며 잘 본 과목 10개만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미루어 보아 동국대의 경우는 4등급 때까지 학생을 의도적으로 받겠다는 부분이겠고, 그러면 일반고의 4등급의 확률보다는 특목고 혹은 자사고의 4등급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보여지고 있는 부분인 겁니다.
다음은 학교장 추천 전형의 교과 산출의 기준입니다. 비교적 다른 학교에 비해 단순하게 작성되었지만 등급마다 계산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1등급은 1등급 한계는 60점, 2등급 한계는 59.94점, 3등급은 59.7점, 4등급은 59.4점입니다. 이렇게 계산 후에 10과목을 합쳐본다면 본인의 환산 점수가 탄생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10과목이 1등급이면 600점, 10과목이 2등급이면 599.4점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부분은 올 4등급과 올 1등급의 차이가 6점밖에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다소 1등급 친구들, 2등급 친구들이 불리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3등급, 4등급 친구들에게도 문이 열려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셔서 지원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근데 다음 부분을 보시면 마음이 조금 달라지실 겁니다. 교과에서 평가되는 정량적인 학업 능력도 능력이지만 이렇게 서류 40%에서도 학업을 이렇게 40%나 본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바라봐야 할 점은 특히나 전공에 관련된 과목을 더 본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말은 교과에서 등급의 격차가 작다고 한들 서류에서 세특이나 수상, 학업에 관련한 부분이 크게 작용한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더욱이 전공적합성이라고 불리우는 이렇게 전공수학 역량에서도 마찬가지로 학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반영 점수는 학업 역량이 55%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교적 전공적합성은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전공성이 높은 학생들은 두드림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어서 의도적으로 지원자를 조정한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또한 인성 파트의 성실성, 역할의 주도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생활기록부의 꾸준한 활동 그리고 그 속에서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 만점을 받는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이해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이해가 되고요. 근데 이건 뭐지? 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과연 동기의 타당성,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 타당성이라는 것을 포함해서 동국대가 바라보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동국대학교 홈페이지에 보시면 학생부 위주 전형 가이드북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 한 번씩 보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동기의 타당성이라는 것은 지원 동기에 대한 고민한 흔적 및 깊이, 학교 활동에 연계하여 타당한지, 진로 변경 가능을 이해하고 평가한다고 합니다. 이 말을 풀어보자면 고민한 흔적, 생각하는 거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생활기록부에 나 고민합니다, 나 생각합니다, 나 띵킹해요 이렇게 말하거나 표현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뭐로 표현이 될까라고 한다면 다양한 독서활동과 다양한 교내활동이 첨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따 두드림 전형 이야기할 때 조금 더 깊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학년도의 학교장 추천 전형의 입시 결과입니다. 동국대학교 인기 학과인 경찰행정학부를 제외한 거의 모든 학과에서 2등급 초중반의 평균값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는 2021학년도 학교장 추천 전형이 서류 100%에 대한 단순 평균 등급과 최저 등급으로 어문 계열의 국문학과, 일본어 학과를 제외하고는 일반고 학생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도의 경우는 교과 60%와 서류 40%를 통해 그리고 등급 간 격차의 축소로 인해서 최초 합격자와 최저 합격자의 평균 등급의 격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잘 본 등급 10개만 반영하므로 단순 평균 값 또한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저도 없고 추천을 받은 학생들만 들어올 수 있으므로 경쟁률의 허수의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추가 합격률 또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 지원자들을 예상해본다면 보편적인 일반고에서는 10과목 중 1등급 비중이 다소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일반고 기준으로는 1등급대 후반에서 2등급대 초반 정도를 예상하고요. 특목고의 경우는 3등급대 학생들이 많이 지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류 40%에서는 두드림 전형과 다르게 학업 역량을 더 많이 보는 평가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전공 과목의 높은 성적과 학업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노력, 그런 것들이 들어간 세특,
1학년 때부터 지속적으로 노력한 전공의 활동, 그 속에 나의 역할,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책과 함께한 학생이 이번 동국대학교 학교장 추천에 어울릴 만한 인재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동국대학교의 메인 전형인 두드림 전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드림 전형 같은 경우 서류 100%로 1단계를 2.5배수 혹은 3배수로 선발을 한 후 2단계에서 1단계 70%, 면접 30%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근데 2.5배수를 선발하는 학과의 경우는 법학과, 경영학과, 전자적인공학과, AI융합학부인데요. 이 학과들의 공통점이 뭐냐라고 한번 생각해 봤는데 바로 20명 이상의 선발 학생을 모집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즉 인원을 많이 뽑는 학과는 2.5배수를 보고 인원을 적게 뽑는 학과는 3배수를 선발해서 내가 성적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많은 학생들에게 면접의 기회를 통해 본인 생기부의 진실성을 묻겠다라는 말이 되는 건데요. 이 점을 고려한다면 10명 이상의 학생을 선발하지만 20명 미만을 선발하는 영어 영문학과, 경제학과, 회계학과, 물리반도체 과학부 등에서 다른 학과에 비해 합격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을 수 있으니 학과 선택 시 고려해 볼 만한 학과들일 겁니다. 국내 졸업자, 재수생도 가능하니까요.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또한 평가 방법은 학교장 추천 전형의 서류 40%와는 조금 다른데요. 학업 역량의 비중이 비교적 적고요. 전공에 대한 능력이 서류 평가에서도 면접 평가에서도 중요시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동기의 타당성과 전형 취지의 적합성이라는 부분이 더 크게 보이는데요. 이 부분의 경우 활동의 진실성을 묻는 평가입니다. 자, 예를 들어 전기공학과를 꿈꾼다면 내가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 어떤 점이 우수하며 왜 다른 학교, 전기공학이 아닌 동국대여야만 하는지 그런 점들을 부각시켜야 하는데요. 그 부분은 뒤에 가서 동국대가 좋아하는 생기부 파트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입력기간은 수능 전후로 최저가 없는 동국대 학교장 추천 전형과 두드림 전형의 경우 허수의 경쟁률이 크게 보이진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드림 소프트웨어 전형의 경우 컴퓨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멀티미디어공학에서 선발하고 있고요. 특별한 자격 조건이 아닌 일반적인 종합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전형의 평가 방법에서 일반 두드림 전형과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소프트웨어 전공 적합성이 비교적 높다는 점입니다. 이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단순한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넘어 대학교에서 배우는 과정을 미리 선행한다는 느낌으로 자신의 전공 지식을 풍부하게 생활기록부에 넣어야 합니다. 만약에 센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면 센서별로 어떤 충돌 방지 기능과 영상 녹화 및 기상 이변의 한계를 넘는 센서를 연구했다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가 전공에 대해서 이만큼 알고 있어요 라는 느낌의 생기부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즉 내 전공에 대한 지식 자랑을 풍부하게 넣어주신다면 특히나 동국대학교 소프트웨어 전형의 경우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자기소개서에서도 녹여주시면 좋습니다. 동국대학교 두드림 전형 2021학년도의 점수입니다. 학교 홈페이지에서도 기재가 되어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바라봐야 할 부분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단순 교과 평균과 최저를 볼 수 있는데요. 이는 건국대학교에서도 이렇게 평균 컷과 최저 컷을 두고 있습니다. 어문 계열의 경우는 3등급 때부터 4등급 때까지 평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 컷을 보면 이렇게 5등급 때 혹은 6등급 때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평균값과 최저값을 본다면 누군가는 두드림 전형에서 2등급 초반의 점수를 가지고 들어왔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일반고 3등급인데 비교과가 훌륭하지 못한 학생이 단순 내신 점수만을 보고 동국대 어문 계열에 지원을 한다면 합격을 보장받으실 순 없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류 100%의 평가를 보고 있는 두드림 전형에서 평균 등급은 한 요정도구나 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국대 정도의 레벨은 특목고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내가 가려는 학과가 특목고가 많이 지원할 수 있는지 많이 지원이 어려운지를 생각해보는 것도 입시 전략을 짜는 것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점수와 최저 점수에 속지 말자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고요.
동국대학교 2022학년도 예상점수 가이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예상 등급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이 정도의 점수대가 두드림 전형에 지원하고 생활기록부를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예상 점수 가이드를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서류평가를 등급으로 말하기 조금 어렵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일단 세부학과로 나누기보다는 이렇게 큰 틀로 라인을 한번 구성해 보았는데요. 일단 동국대학교의 레벨을 따져보았을 때 1등급 극초반 학생들이 종합전형으로 두드림을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겠고, 그렇다면 일반고 기준으로 1등급 후반 친구들은 굳이 특목고와 싸우는 두드림 전형에 지원하기보다는 학교장으로 몰릴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면접에 부담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그럴 필요까진 없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두드림 전형의 예상 점수대는 일반고, 그러니까 평범한 일반고겠죠. 평범한 일반고 같은 경우는 2등급 초반에서 중반 친구들이 한번 지원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목고는 3등급 대 중반부터, 그리고 전국자사는 5등급, 6등급 대 친구들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도 조금 비슷한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요. 2등급 초반, 그러니까 같은 2등급 초반이라고 할지라도 건국대의 경우는 전공의 깊이가 강한 학생, 동국대의 경우는 다양한 활동과 학습 계획을 가지고 있는 친구 중 2등급 초중반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특목고와 전국자사도 등급을 유추해봤지만 참고사항 정도라고만 판단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국자사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오지는 않을 거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 시작입니다. 동국대가 좋아하는 생활기록부는 어떤 생활기록부일까요? 우리는 동국대가 일반고를 좋아한다고 생각하지만 일반고 중에서 나의 생활기록부를 좋아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동국대의 생활기록부 이상형은 무엇인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기록부를 만드는 것은 제가 제일 학생들과 카카오톡을 하면서 부딪히는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주관이 뿜뿜 들어간 생활기록부 만들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동국대학교 생활기록부 가이드북 첫 번째로 보이는 것은 바로 전공적합성이 전공 관련 동아리를 뜻하지 않는다라는 슬로건이었는데요. 즉 모든 영역에서 다방면으로 보겠다는 말인데요. 이 부분의 경우 내가 동아리가 진로에 맞지 않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어필하지 못한 부분을 진로활동에서 혹은 세특에서 어필하지 못했던 부분을 자율활동에서 어필할 수 있다면 괜찮다, 충분히 고려해 보겠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동아리 선택을 잘못했거나 혹은 과세특에서 꼭 어필해야 할 부분이 있었는데 못했거나 선생님이 누락시켰다면 다른 부분에서 어필해 주시고, 그게 어렵다면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라도 꼭 어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공적합성의 경우 소프트웨어 전형, 두드림 전형, 학교장 서류 40% 순으로 높기 때문에 전공적합성만 보고 지원을 할 때는 이 비중을 조금 더 높게 평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지원 동기겠죠. 동기의 타당성입니다. 이 부분은 생활기록부뿐만 아니라 면접에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면접 질문에서 가장 첫 번째로 물어보는 질문이 뭘까요? 바로 지원 동기입니다. 자네는 우리 학교에 왜 왔나? 우리 학과에 왜 지원하였는가? 이렇게 우리 학교에 지원한 동기를 말해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국어국문학과를 지원했다고 하면 많은 학생들이 국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근데 국어국문학과에 온 친구들 중에서 국어에 관심이 없는 친구는 몇이나 될까요? 동기의 타당성은 바로 남들과 차별화된 시작점을 말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진로를 위해 고민한 흔적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세부평가에서는 내가 이 진로를 위해 어떤 독서를 다양하게 하였고 그 독서를 통해 어떤 탐구활동을 하였는가, 설령 내 진로와 맞지 않더라도 그 꿈을 찾기 위해 얼마나의 노력을 했는가를 평가합니다. 학교 활동의 연계성은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비판적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해보고 생각해 보았는가를 묻기 때문에 세특이나 창체 문구 중에 무엇에 호기심을 가지고 교과활동 속에서 호기심을 가지고 이런 말들이 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또한 2015 개정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공통 과목을 이수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공통된 과목을 이수하면서 내가 어떻게 꿈이 바뀌었고 어떤 선택 과목을 선택했고 주도적으로 진로를 설계해 보았는가가 이번 3학년 진로에 정확히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왜 제가 이 지원 동기에 대해 강조를 하냐면 사실 동국대에 들어오는 학생들의 성적대 그리고 전공적 합성은 중상위권 레벨들이 들어올 겁니다. 인성평가 당연히 비슷하겠고요. 전공적 합성도 비슷할 거고 학업 역량 또한 1단계 합격자들은 비슷하게 나올 것인데 그럼 이 부분에서 가장 크게 갈라질 것이 뭘까? 라고 한다면 바로 생활기록부의 꾸준한 진실성이겠죠. 그 진실성은 입학사정관님들께서 어디에서 평가할까요? 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지원 동기, 동기의 타당성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학교장 추천 전형 10점, 두드림 전형 10점, 소프트웨어 10점이라고 할지라도 이 10점들이 남은 90점을 유의미하게 평가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생활기록부의 동기의 타당성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좋아한다라는 말보다 왜 내가 꼭 이 사람이어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하는 게 더 와닿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거의 모든 학교들이 원하는 인재상입니다.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을 상위권 대학을 좋아하겠죠. 또한 내가 세특에서 어떻게 공부를 했길래 이 점수를 받았고 앞으로는 이런 학습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라는 점이 생기부에 드러나 있으면 참 좋은데요. 저는 특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내가 국어 교육과를 준비하는데 국어나 영어, 제2외국어 점수가 좋지 않다? 라고 한다면 그 해당 세특에서는 전공의 경험을 드러내기보다는 국어 공부를 더 잘하기 위한 계획이 드러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국어에 관한 교육에 관한 탐구활동은 동아리나 진로활동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국어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지는 해당 교과 세특에서만 기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전공 관련 학업 성취도가 만약 높지 않다면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활동이 세특에서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기 대놓고 나와 있어요. 학년별 최소 2권 이상의 독서 활동을 권장한다. 대놓고 독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대놓고 이렇게 최소 2권 이상의 독서 활동을 권장하라고 하지요. 이 부분은 깨달음을 실천하는 동국대학교의 화쟁형 인재와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교과 이상의 지식을 어떻게 습득할까?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그것이야말로 독서가 될 것입니다. 독서를 하고 그 깨달음을 창의적, 융합적,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생활기록부에 들어간다면 동국대학교가 좋아하고 특히나 학교장 추천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더욱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항상 책과 연계하여 생기부를 작성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법학과를 희망하는 학생이 단순하게 정치와 법, 단원만 공부를 한다면 최근 대두되고 있는 디지털 사회의 법과 미디어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독서야말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어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세이자 수단이 될 것입니다. 선생님, 저는 성적이 별로인데 전공성이 뛰어납니다. 동국대 두드림 한번 넣어봐도 괜찮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비교과가 뛰어나더라도 성적이 좋지 못하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전공적 합성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만 이렇게 전공에 관련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을 선호하게 됩니다. 경제학과의 경우는 인문과학의 인문대학에 속해 있지만 수학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역량 또한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인문계열에서 수학에 강점이 있는 친구들이 들어오겠지요. 또한 사회문제 탐구 속에서 경제에 관련한 문제, 경제 과목에서는 전공성을 어필해야 하니 이 전공과 관련된 과목들을 잘 해야겠고요. 또 잘하는 학생들을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두드림 소프트웨어 전형의 경우는 더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수학과 물리 부분에 꼭 신경 쓰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나의 역량 개발을 위한 노력과 경험을 쓰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관심 이상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국대학교는 제가 많은 학생들을 지원시켰던 학교 중 하나입니다.
동국대학교에 합격하는 전공적 합성을 본다면 두 가지 부류로 합격이 되었는데요. 한 부류는 누가 봐도 이건 전공적 합성이 정말 좋다 라는 학생과 그것과 반대로 전공성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붙었지? 라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이 후자의 경우는 생활기록부 속에 다양한 역량이 드러나 있었고 모든 전공성이 다 필요한 인문사회과학 계열이었습니다. 보통은 전자의 경우가 많을 텐데요. 우리가 전공에 대한 관심을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어필하기 위해선 융합적인 능력이 최근 중요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어 교육과를 한번 본다면 단순히 국어를 잘 가르치는 학생보다는 기술과 교육을 접목시킨 수업의 계획을 작성한다든지, 경제학과를 준비한다면 빅데이터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속 사회 변동에 대한 조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미래지향적이고 구체적인 활동이 전공성에 드러나 있으면 내가 다른 학교 학생들을 제치고 뽑힐 근거가 될 수 있겠지요. 다음은 이렇게 인성과 사회성입니다. 요거 이렇게 15점 있다고 소프트웨어 전형은 인성이 필요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나 인성 별론데 소프트웨어 도전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전공성이 다소 높기 때문에 다소 인성평가가 적게밖에 할 수 없다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인성 및 사회성으로 평가받는 이 부분은 출결, 봉사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큰 메리트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바로 성실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성실성은 무엇일까요? 라고 한다면 바로 꾸준함이겠지요. 그 꾸준함은 또 무엇일까요? 라고 묻는다면 바로 지속적인 노력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멘토멘티를 3년 동안 꾸준히 한 점, 내가 봉사활동을 꾸준히 한 점, 내가 학급 서기를 꾸준히 한 모습, 이런 꾸준한 교내활동에 참여의 모습이 바로 성실성으로 평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1학년, 2학년 때까지 꾸준한 활동을 한 게 있다면 저는 3학년 때 큰 무리가 가지 않는 이상 그냥 계속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거 3학년 때 하면 성적 엄청 떨어집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면 저는 계속 주도적으로 계속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 역할의 주도성이라는 부분인데요. 보통 반장, 부반장, 반장, 부반장 이를 떠올리시게 할 겁니다. 하지만 반장, 부반장뿐만 아니라 내가 공동체 속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생기부에 있다면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한데요. 이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공동체의 문제 해결 능력은 바로 지난 자기소개서의 3번 문항이었습니다. 내가 친구들과 문제를 어떻게 소통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도 문제 해결력이 될 수 있겠고, 혹은 교내 생활을 하면서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이 있는데 인원이 없어서 못 배우는 문제도 발생이 되겠지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본인은 어떤 주도성을 가져보았는가를 묻기도 하는 부분인 겁니다. 나 화학자 되고 싶은데 학교에서 화투가 개설이 안 돼. 그럼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보고 어떻게 극복할지, 이런 것 또한 역할의 주도성 부분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조금 주관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어제 작년에 이제 동국대 합격한 생활기록부들을 한 번씩 쭉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는 왜 합격했을까? 왜 좋은 평가를 받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제가 느낀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얕은 생기부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겉으로 멋져 보이는 생활기록부 말고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연구가 무엇이고 그 연구가 3년의 역량으로 드러내는 활동, 혹은 생기부를 다 읽고 이렇게 뒤집었을 때 와, 얘는 찐이야, 얘는 진짜다, 이렇게 감동적인 생활기록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생활기록부가 바로 얕지 않은 생활기록부일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을 했어요가 아니라 그래서 무엇을 배웠습니다 라는 말들이 참 많았습니다. 흔히 우리가 활동의 나열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한 가지에 집중하고 그것에 파생되는 활동들이 있었고 그것을 통해 무엇을 느꼈고 배웠는지가 잘 적혀있는 공통점들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선택 과목적인 부분인데요. 우리는 정해진 범위 내에서 선택 과목을 수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선택 과목에서 단순히 인원이 많아서 점수 따기 쉬워서 라는 과목을 선택한 친구보다는 인원은 작지만 정말 내가 필요한 과목이고 그 과목을 통해 얻을 수 있던 것이 세특에 들어가 있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참 좋았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3년의 최종 결과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정말 알쏭달쏭한 생기부가 붙은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 생기부가 왜 합격되었는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 친구가 전공과 관련된 역량은 비교적 아니어도 내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충실히 하고 뭐든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 생기부여서 합격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학생들의 성격이 드러난 생기부였습니다. 저는 생활기록부를 보면서 그 학생의 성격도 좀 파악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 친구는 대범하구나. 이 친구는 소심하지만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려고 노력했었고, 막상 컨설팅으로 만나게 되면 거의 비슷한 성향을 가진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경영학과를 오는 친구들은 소심한 친구들보다는 리더십이 탁월하고 소통을 잘하는 친구가 많았고, 공학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뭐 리더십도 중요하겠지만 리더십보다는 한 분야에 대한 탐구활동 능력이 굉장히 많았고 좋았습니다. 사범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뭐 말수가 적으나 뭐 이런 것들보다는 교사의 자질이 보이며, 혹은 뭐 특히나 선생님들의 평가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점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사실 모집 요강의 평가 요소 깊숙한 곳에 숨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입학 사정관님들이 좋아하는 평가 요소 중에 일부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정말 저의 느낌입니다. 오늘은 동국대학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동국대를 준비하는 고3, 고2 학생들이 앞으로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꾸며야 할지 감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학교들이 원하는 인재사항이 조금은 다를 뿐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방향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학교별마다 좋아하는 요소를 분석하는 이유는 내 아이가 받은 점수보다 조금이라도 더 좋은 학교를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항상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빅토리입실의 빅토리쌤, 오늘 방송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1대1 방송을 통해 어머님들의 그리고 학생들의 질문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